네, 자, 기출문제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지역사회 간호 총론 전체 한번 그 출제 경향을 한번 보세요. 출제 경향을 보니까 지역사회 간호 93년도에 간호 목표 회원의 효과 그리고 지역사회 체계의 구성물 그러니까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적정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93년도에 출제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94년도에는 간호 과정이죠. 간호 사업에 있어서의 평가 계획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으니까 간호 과정이 출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94년도에도 기능의 연속 지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역시 기능이 2번 연속 출제가 되었죠.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에서 지금 추세가 과거에 이 92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96년도까지 요게 객관식이었고요. 이때는 보건교사 시험만 보면 객관식 엄청 문제가 국가고시보다 더 쉬웠고 시험 보면 다 합격해서 가는 수준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진짜 그 제목만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요게 다시 출제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95년도에도 헬렌 유라의 간호 과정이 나왔고요. 요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간호 과정하고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 기능 이 부분만 출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주관식이 된 이후로서는 아직까지 출제 유형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능이죠. 적정 기능 그리고 기능의 연속 지표. 회안의 효과 이런 거. 자, 그리고 98년도, 9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요게 주관식 문제였죠. 2012년도, 13년도까지. 그리고 2014, 15, 16 요렇게 객관식. 그리고 아니네. 2011, 12, 13, 14 이렇게 객관식이었어요. 객관식 문제가 2009년도구나. 미안합니다. 2009, 11, 12, 12. 이거 객관식이었어요. 9년부터. 그래서 자, 2005년도에 평가 범주가 나오고요. 2007년도에 오렘의 자가 간호 이론, 2008년도에 로이의 적응 이론 이러면서 2007년도부터 간호 이론이 주관식으로 출제되기 시작을 합니다. 간호 이론이 출제되기 시작을 했고 건강관리실 활동의 장점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 출제가 됐잖아요. 요건 이제 간호 수단이라는 입장에서 한 10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데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서 건강관리실이 중요하구나가 아니라 간호 수단이 그렇게 큰 범위에서 도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2007년도에 간호수단이 한 번 출제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요게 또 출제 시기는 왔어요. 간호수단은. 그리고 평가 5단계 절차 간호과정이니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2008년도에 로이 자 간호 이론도 2007 오렘 2008 로이 2009 뉴만 예. 그리고 2012 체계 모형, 2013 뉴만, 2016 체계 모형, 2020 뉴만 이런 식이죠.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2009년도부터 객관식 문제가 되면서 이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건강관리 체계 이론, 또 간호과정, 오마와 분류, 여기서 오마와 분류가 나왔고요. 정신건강, 예방활동, 1차, 2차, 3차 예방활동들 출제가 되었죠. 다시 2013년도부터 주관식이 되면서 베티 뉴만 건강관리 체계 모형, 또 2016년도 체계 모형, 체계 요소, 2018년 BPRS 우선순위, 자 2019학년에 피열 이론, 스와트 분석, BPRS 2018 나왔죠. 피열 나왔죠. 스와트 분석 나왔죠. 이렇게 우선순위, 기획 모형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기획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 강론서에서부터 기획 모형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는 실제 2017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거죠. 기획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매년 이제 출제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로이의 적응 이론이 또 나오죠. 뉴만 이론이 또 연달아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이번에 리더십이 유형이 출제가 됐죠. 99학년도에 저기 보면 조직의 원리, 그 다음에 귤릭의 포스트코드, 그 98년도에 관리, 포스트코드도 관리죠. 관리의 첫 번째가 조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안에 리더십이 들어가죠. 그래서 관리라고 하는 간호 관리의 내용이 이렇게 또 10년 주기로 출제가 되는구나. 리더십이 출제가 됐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간호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관리의 형태 중에 포스코브 중에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리더십 정도는 그냥 뭐 B형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역사회 간호 총론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뭐예요? 지역사회 간호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간호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호 이론과 간호 과정. 이거 중심이 되셔야 되고, 오늘은 간호 과정밖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간호 과정을 좀 충실하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진도가 훅훅 나가셔야 되겠죠. 네. 오늘 이제 공부하는 틀을 마련하시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겠죠. 공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지역사회 간호 이론이 나가면서 퀴즈 나갈 거예요. 퀴즈도 그때부터 내보내도록 해드릴게요. 자, 19페이지 보세요. 지역사회 간호 이론.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로서 간호 목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지역사회 간호 목표 중요하다 했잖아요. 기능이죠. 네. 적정 기능 수준의 정의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기건강관리 기능 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이게 자 다시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출제될까? 기능의 연속지표에서 가장 긍정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그 정의를 써라. 그죠? 가장 긍정적인 기능. 기능을 명명하고 정의해라.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반출될 수 있어요. 충분히. 1번도 그래서 A급 중요한 내용이겠지. 자, 2번. 기능의 연속지표에서 부정적 기능의 기능 요소에 속하는 첫 단계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단계를 물어봤다? 그럼 이것 또한 출제될 수 있겠죠. 부정적 기능의 첫 단계를 명명하고 그 정의를, 그렇죠. 개념을 서술해라.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기능의 연속 지표는 순서대로 명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명명하고 그리고 그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념을 정의하라. 자, 첫 단계 뭐야? 긴장, 유발. 그렇죠. 정의까지 하셔야 돼. A. 자, 나이팅게일 이론, 간호 이론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돌봄이 케어겠지, 케어. 2. 간호 체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투입 변환 산출의 절차를 가질 때 회한이 일어난다. 피드백의 기전의 효과가 아닌 것은. 지금 이 회한의 효과, 이거 나중에 체계 이론에서 우리 할 건데 피드백의 효과를 무려 93년, 94년 이렇게 연달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의 효과는 아주 중요하구나. 몇 개로 얘기하고 있어요? 3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부 체계가 하부 체계를 도와준다. 맞아요? 아직 안 배우셨지? 하부 체계가 잘 돌아가야 그러니까 하부 체계의 목표가 이루어져야 상부 체계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부는 거꾸로 됐겠죠? 환경의 제약 요인을 완화시킨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교정을 한다. 체계 이상을 점검한다. 이거 피드백의 효과는 환경의 제약 요인이 완화된다. 또 똑같이 문제가 있죠. 하부 체계, 상부 체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 하부 체계, 상부 체계를 점검할 수 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스스로 교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의 효과가 자주 출제가 되는구나. 이것도 A급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4. 지역사회 간호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서 체계의 구성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체계를 지역사회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그 구성요소를 점검한다면 구성물, 환경과 자원, 상호작용, 경계, 목표 이런 거죠. 그러면 구성은 뭐야? 무슨 구성물이라는 것은 인구죠, 인구. 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 학생, 근로자, 교원입니다. 체계 내의 구성물. 이 체계 이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A급. 5. 학교 간호 사업은 체계인데 이 체계에서 산출에 해당되는 것은 아웃풋이에요. 그죠? 산출에 해당되는 것? 보건교사의 지식과 기술이 아니겠죠. 이게 학생의 지식과 기술이라 그러면은 이것도 답이겠죠. 그죠? 간호 제공, 보건교육, 간호과정은 전부 과정이고요. 결과물은 기능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자, 어쨌든 6번. 체계 모형의 근거, 체계 모형이니까 넘어갑니다. 7. 베티 뉴만 이론이고요. 나머지는 간호 이론이네. 12, 13, 14, 15, 16. 간호 수단까지 가고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 19페이지. 4절 지역사회 간호 과정입니다. 1. 보기는 지역사회 간호 과정을 얘기한다. 그 간호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간호 과정의 순서 뭐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간호 과정이 A급이라는 거. 그 다음에 2.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평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은 평가는 사업이 완전히 성취된 후에만 하는 것이다. 아까 평가 시기는 자주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죠? 평가 시기 언제 한다? 전중 후. 사업 시작 전중 후에 모두 다 가능하죠. 사업 전에도 평가할 수 있고 진단평가, 사업 중에도 할 수 있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틀린 내용이에요. 평가 결과는 지침이나 법령에 영향을 주어야 되고 평가의 목적은 기획 과정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데 있고 일의 양이나 가치를 어떤 기준에 따라 성취한 거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렇죠. 3. 평가 계획은 언제 수립해야 된다? 평가하기 전?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 전이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행하기 전에, 수행 전에 평가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3A.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다. 4. 지역사회 간호사업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평가는 어느 범주인가? 효율성에 대한 평가. 이런 내용들은 지금 반출해서 한 3번 정도는 주관식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한 번은 적합성에 대한 평가로, 한 번은 효율에 대한 평가로, 한 번은 범주대로 쓰세요로, 지표를 쓰세요. 한 4번, 5번 정도 출제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 개념 되게 중요하겠지. 4번. 헬렌 유라 메리 월시의 간호과정 단계 또 나왔네요. 단계만 물어보면 좋겠어. 당연히 중요한 거고. 6번. 간호과정 4단계를 적용을 해서 가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은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가에서 해당되는 건 사정 자료 수집하고 간호 진단 내리고 하는 것들이겠죠. 사정의 단계니까. 뭐 그런 정도. 사정에 해당되는 거, 진단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있나?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결과를 분석했다. 그러면 1. 학부모에게 부모 교육용 뉴스레터를 매주 발송하였다. 이건 몇 단계? 3단계. 사업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건강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1단계.
사업 실시 후에 체지방 체중 변화의 정도를 분석했다. 4단계겠죠. 학생들의 식습관, 생활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행동 수정요법을 실시하였다. 3단계.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식이 처방, 운동 처방을 받게 하였다. 그렇죠. 이것도 수행 단계. 이 정도는 6번 B. 7.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7번 A급. 요거 2011년도에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고 아직 주관화 시켜서 출제를 못했거든요. 오마와 분류 체계에서 자, 가나에 해당되는 것을 쓰세요. 그러니까 영역에 해당되는 증상 징후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반출된다면 증상 징후를 제시하고 이건 어느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묻겠죠. 증상 징후를 먼저 봅시다. 주요 급수원이 지하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위생이니까 어느 영역? 환경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건강 문제는 근육, 골격 기능 손상이고 주 원인은 관절염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생리적인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 다 볼게요. 마을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로 악취가 심합니다. 이건 환경 영역. 2. 마을 회관 앞 도로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안전이죠. 환경이죠. 독거노인의 사회고립 문제가 심각합니다. 외로워요. 소외죠. 사회접촉이죠. 사회접촉은 사회심리 영역. 차상위 계층에 속한 주민의 비율이 10%예요. 수입이죠. 에? 가난하다는 거 아니야. 수입은 어디에 해당하더라? 환경. 소외된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20%입니다. 소외될 때 또 사회 접촉이니까 환경이겠죠? 아니, 사회 접촉이니까 사회 심리지. 소외. 자, 흡연자의 비율이 높다. 흡연은 약물? 오용입니까? 건강 관련 행위. 다수의 개인 위생이 불량하대. 위생이죠. 환경. 관절염 환자의 30%가 처방받지 않은 관절염 치료제를 사용했다. 관절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처방받지 않은 치료제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진통제 먹었다는 소리 아니야. 소염 진통제. 그냥 사 먹는 거죠. 얘는 약물 오용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련 행위 영역. 의료 보호 대상 비율이 15%예요. 역시 수입이죠. 환경. 주민 대부분이 보건소 갈 때 교통이 불편해요. 교통이 불편하대요. 이건 어떤 문제로? 의사소통입니다. 이동 수단 장애는 의사소통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이건 그래서 사회심리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간단한 분명히 문제에서 기출 문제도 이런 정도의 사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너무 복잡한 사례가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4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두고 각 영역을 명명하세요. 그리고는 기입형으로 2점 정도, 0.5점씩 해서 4개 정도 이렇게 질문하겠지? 이랬을 때 더 어렵게 나온다면 문제를 명명하고 영역을 분류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예, 문제까지 명명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문제를 명명하세요라고 하면 변별력은 떨어질 거예요. 문제까지 명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영역을 분류하세요라고 했을 때 틀리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분별력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예상 문제는 뭐냐면 오마와 분류 체계로 진단을 할 때 수준별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수준별로 분류해 보세요. 수준 1은 뭐, 2는 뭐, 3은 뭐, 4는 뭐. 그죠? 또 하나
증상과 징후를 정리하세요. 나올 수 있다 없다? 증상, 징후를 분류하세요. 그죠? 개념을 비교해 보세요. 증상이란, 징후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마와 분류 체계는 제가 A급이라고 그랬죠?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 있고 적어낼 수 있어야 되고 평가까지. 평가할 때 오마와 분류 체계를 적용을 했어요. 평가할 때 3가지 영역으로 평가한다 그랬죠. 뭐? 그렇죠. 지식, 행위, 상태. 몇 단계로? 5단계로.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식은 2단계였다. 행위는 3단계였다. 상태는 2단계라 한다면 이 사람이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어려우면 그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확 내려가. 그런 거에서 변별력 있게 치고 나가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분명히 오마가 한번 출제가 될 텐데 예상 외로 A급은 항상 구석에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역사 시험 같은 거 중요한 건 애들 다 아니까 항상 그 사진 밑에 역사책에 그 사진 하나 나오고 이거는 어느 기념비예요 이런 거 출제되지 않던가요? 그치?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내용들은요 제목이 나오지 않고 A급들은 아주 저변에 있는 것들이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오마는 자세하게 다 정리해 두셔야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출제할 거야. 출제를 하면 쉽게 내지 않는다고. 왜? 11년 임용에서 다들 알잖아요. 증상 징후가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지. 이건 다 준비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1점 정도 주고 나머지는 증상 징후를 개념을 비교하고 예를 쓰라. 이러면서 여기서 증상 징후 헷갈려갖고 또 반 나가지. 수준 1, 2, 3, 4를 쓰세요 해가지고서 4개 내면 수준 1, 2, 3, 4 또 헷갈려가지고 반 나가죠? 응? 거기에다가 평가까지 나오면 더 나가요. 그런 데서 완전하게 4분의 4를 받을 수 있다면 이건 뭐 치고 나갈 수 있는 점수가 되는 거죠. 결국은 A급의 싸움입니다. A급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밀도 있게 섬세하게 공부를 해내느냐 이 차이거든요.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이런 정도. 출제 내용이 많이 없어서 너무 적게 해서 미안한데 뭐 어쩔 거야. 할 수 없고 이렇게 이론서 나가는 만큼 기출문제를 파악을 하고 기출문제 그 이론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출이 있잖아요. 예, 이미 나온 기출문제가 반출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다. 거의 적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기출 시간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해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예상 문제는 이럴 것이다 하면 메모를 꼭 해놓으세요. 메모해 놓으시고 그걸로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론서를 다시 보시고 해요. 오늘 첫 주여서 가볍게 공부할 수 있지만 2주차부터는 뭘 해야 된다? 누적 복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 눈도장을 찍을 수 있게 표식을 잘 해두셔야 되고 키워드 분석을 잘 해놓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탁 보면 착 나올 수 있게끔 이 옆에다가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지. 이렇게 긍정 기능 명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 그러면 누적 복습할 때 되게 좋아요. 뭐만 딱 눈에 보이게 되면 긍정 기능 몇 가지 예를 들어서 4가지 이렇게 해놓으면 4개가 뭐였더라? 이런 거. 가지수 꼭 적어 놓으시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해 놓으세요. 눈에 확 띄게. 그래야 누적 복습이 빨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어때요? 하나하나를 다 읽어야 되니까 누적 복습 많이 못 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 공부할 때 누적 복습할 때 볼 내용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익숙해지면 반드시 떠오르거든요. 이 익숙함을 계속 반복해서 가다 보면 7월쯤 되면 누적 복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떠올라져 있게 돼요. 용어만 다 기억하더라도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다. 용어만 전부 다 기억하더라도 나중에 할 일이 없어. 이해만 하면 되는데 이거 계속 반복해서 문제 풀이하고 모의고사까지 치고 나면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흐릿하게 용어가 기억이 나면 그거 참 어렵단 말이에요. 모의고사까지 치르면 이해가 안 될 수는 없어요. 기출문제 풀이하죠. 문제 풀이하죠. 모의고사 풀이하죠. 문제를 도대체 몇 문제를 풀어보는 퀴즈도 하죠. 4개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이유는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함이에요. 이해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까먹은 거는 명확하지가 않은 거지. 그 용어만 익숙하게 해놔도 70%는 달성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잘해봅시다. 네? 1년 잘 부탁드리고요. 잘 될 것 같아. 나는 올해는 아주 올해 결과물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책도 다시 다 저한테 맞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키워드 분석하는 거 이거 일일이 다 가르쳐 드릴 것이고 기출 문제든 문제 풀이 형식이든 문제 풀을 때마다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이해도는 제가 저 설명만 잘 들어도 이해는 잘 갈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할 일을 하시라 는 걸 권하고 싶고 앞으로 자주 잘 부탁드릴 테니까 발 맞춰서 잘 가봅시다. 다음 주부터는 진행이 많이 나갈 거니까 각오하시고 들어오시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가웠어요. 수고하셨습니다.